안녕하세요. 빅스비 개발자 지원팀 남인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스비 서비스 아키텍처와 캡슐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로 설계된 빅스비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분석합니다. 특히 빅스비를 실행한 뒤 사용자가 명령어를 실행하는 시작점부터 디바이스 화면에 명령어의 실행 결과가 보이는 끝점까지 빅스비 플랫폼에서는 어떠한 흐름으로 빅스비를 동작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빅스비 플랫폼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캡슐이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특히 캡슐의 기획 단계부터 코드를 구현하고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할 때까지 어떠한 작업이 필요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빅스비 서비스 아키텍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이해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음성 인식이란 영어로 ASR이라고 하여 발화를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발화라는 키워드를 계속 들으시게 되는데 발화란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자연어 이해는 NLU, 말 그대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말하는 자연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라는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날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씨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값은 무엇일까요? 바로 날짜는 오늘이며 지역은 서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충족하기 위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 NLU 기술입니다. 이제 빅스비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버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용자 발화가 시작되고 인식 결과가 사용자에게 보여질 때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왼편에 보시면 핸드폰, 즉 우리의 클라이언트에서 빅스비를 실행한 뒤 오늘 날씨 알려줘 라는 사용자 발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해당 발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이 빅스비 서버에 전달됩니다. 다음으로 빅스비 서버에서는 ASR 모듈을 통해 해당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고 그리고 그 문자로 변환된 오늘 날씨 알려줘 라는 값이 어떤 캡슐로 가야 하는지 NLU 모듈에서 분류를 합니다. 바로 날씨 캡슐이죠. 또 해당 발화가 어떤 의도이며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값이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intent는 날씨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고 필요한 값은 날짜는 오늘이며 지역은 서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빅스비 플랫폼의 자체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행 절차를 나타내는 플랜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플랜은 결과 값을 얻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할 일을 순서도처럼 나타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플랜 그래프에 계획된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 개발자가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됩니다. 만약 외부 서버와 연동이 필요하다면 외부 API를 호출하여 결과를 받아오거나 결과 값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연산이 수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값은 다시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오늘 날씨는 섭씨 28도입니다 라는 결과를 오른쪽 화면처럼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플랜이란 결과 값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할 일에 대한 순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플랜은 무엇을 기반으로 생성될까요? 바로 우리가 개발할 캡슐을 기반으로 생성됩니다. 즉, 빅스비 캡슐 코드를 바탕으로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한 것이 플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1 더하기 뭐야 라는 발화에 대한 플랜 그래프이며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은 계산기 서비스를 구현한 실제 캡슐 코드입니다. 우선 가운데 플랜 그래프에 의하면 1 더하기 4는 뭐야 라는 발화의 의도는
1과 4라는 인풋 값을 더하기라는 연산자로 동작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노란 박스로 쳐진 노드를 보시면 left 오퍼랜드라는 인풋 이름과 실제 값인 1.0이 나와 있네요. 이것을 왼쪽의 캡슐 코드와 비교해 보자면 노란색 박스 안에 컨셉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도 left 오퍼랜드라는 파일명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방금 전 플랜 그래프의 left 오퍼랜드라는 노드와 대응되는 컨셉입니다. 플랜 그래프의 맨 아래쪽 노드도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1 더하기 4의 결과값을 나타내는 아웃풋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의 캡슐 코드와 비교해 보니 방금 전에 결과값을 나타내는 아웃풋 노드와 대응하는 result라는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캡슐 코드를 잘 구현하면 런타임에는 이 코드를 기반으로 가운데에 플랜 그래프가 생성되어 실제 캡슐 서비스가 잘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빅스비에서는 음성인식이나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머신러닝 기술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서비스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캡슐만 잘 만들면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캡슐을 잘 만들어야만 캡슐이 잘 분류되고 발화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며 이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코드가 적합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아래는 캡슐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컴포넌트들을 빅스비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개발하고 테스트한 뒤 서브밋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빅스비 캡슐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은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동작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모델링 부분이며 두 번째는 그 모델링한 계획을 코드로 구현하는 비즈니스 로직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현한 결과를 어떻게 사용자에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UI, UX 부분이며 마지막으로는 사용자의 발화를 좀 더 다양한 경우를 학습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모델링 영역에서는 2가지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컨셉과 액션입니다. 우선 컨셉이란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고 또 그 결과를 리턴할 때 필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2개 주문해줘 라는 발화의 컨셉은 햄버거라는 메뉴 이름과 2개 숫자 2라는 메뉴 개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액션 부분인데요. 앞서 우리가 모델링했던 캡슐과 관련되어서 작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할 동작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즉 컨셉이 값이라면 액션은 그 값을 활용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즈니스 로직 부분인데요. 앞서 우리가 모델링한 컨셉과 액션을 통해서 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외부 서버와 연동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API 또한 연동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UI, UX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크게 2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빅스비 뷰즈라는 컴포넌트는 최종 결과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레이아웃 작업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주면 로봇 같으니까 사용자에게 되묻거나 좀 더 다양하게 응답을 해주는 응답문을 생성하는 부분이 다이얼로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부분은 발화 트레이닝이라고 하여 사용자 또한 항상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 다양한 발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연어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이 발화 트레이닝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캡슐이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디버깅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캡슐 구조를 실제 계산기 캡슐 코드와 매핑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링 부분에는 위에서부터 내려가 보면 계산이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액션 파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피연산자, 연산 종류 등 계산에 필요한 값을 나타내는 컨셉 파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컨셉 값에 대한 예시 발화를 모아놓은 보캡 파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로직 부분을 보시면
실제 동작하는 코드를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파일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그 코드와 우리가 모델링한 컨셉 액션을 매핑시켜주는 엔드포인트 파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이아웃 부분에는 계산한 결과를 예쁘게 표현하는 레이아웃과 뷰 파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트레이닝 부분에는 발화를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트레이닝 파일이 core.kr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데 이는 언어별로 발화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